올해 52살의 레이 블레티 씨. 그녀의 가족 대부분이 심장병력을 갖고 있다. 제 아버지신데요. 1966년 38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죠. 또 여자 형제가 6명인데 그중 3명이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10년 전에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빌레티 씨의 식사 시간. 그녀는 누구보다도 저지방 식단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카렐리아 지역의 호밀가루로 만든 카렐리아 파이는 빌레티 씨를 비롯해 이고장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식사다. 이 빵은 지방은 없고 심장에 좋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다. 꾸준한 저지방 식사와 운동으로 빌레티 씨의 건강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는 매우 이상적인 상태다. 프로젝트에 참가 후 먼저 동물성 지방부터 식물성 지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그만 먹게 됐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높은 달걀도 요리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를 즐기는 빌레티 씨는 건강하고 즐거운 중년을 보내고 있다. 심장에 나쁜 고지방 식사 대신 야채와 과일을 꾸준히 먹어온 덕분이다. 북카렐리아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30여 년. 그동안 사람들의 건강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우선 포화지방의 섭취량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 국민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20% 감소했고 심장병 사망률은 82%, 암 사망률은 46.1%가 줄었다. 오직 식생활 변화로만 이루어낸 결과다. 식생활의 변화는 금연보다 더 새로운 분야이며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생활은 흡연보다도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담배의 경우 금연을 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식생활은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농업과 식품 생산은 계속됩니다. 오직 건강에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뀔 뿐입니다. 북카렐리아의 한 식료품점. 두 아이의 엄마인 후스크넨 씨가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제품마다 붙어있는 빨간 하트 표시다. 매장에 있는 상품 100여 가지에 이와 같은 표시가 붙어있다. 하트 표시는 지방의 함량과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제품에 붙습니다. 이들 제품은 염분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지방질의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하죠. 북카렐리아 프로젝트가 30여 년간 추진해온 저지방 식단은 이제 심장병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핀란드 국민의 보편적인 식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후스크넨 씨의 냉장고 속에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요구르트와 치즈, 햄, 우유 모두 지방 함량을 낮춘 제품들이다. 핀란드 심장학회의 붉은 하트도 어김없이 붙어있다. 하트 표시가 붙어있는 식품을 사는 걸 잊지 않기 위해 붙여놨습니다. 심장 모양을 기억하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후스크넨 씨의 저녁 식탁 메뉴는 핀란드 전통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호밀빵 그리고 야채 샐러드다.
지방의 양은 줄이고 야채와 곡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식사는 가족에게 매우 익숙하다. 두 아이들도 고기보다 과일을 더 즐겨 먹는다. 기름진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름기가 적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한다면 음식에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식사가 건강하다면 다른 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병 발생 1위의 오명을 벗고 건강의 상징으로 변모한 북가렐리아. 고지방식에서 저지방식으로의 변화가 심장 혈관 질환은 물론 암 발생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끝낸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먹고 있는 것이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도 즐겨 먹지만 서양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주식 같은 먹을거리죠. 특히 육류를 즐겨 먹는 서양인들에게 감자는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최적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가 기름을 만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즐겨 먹는 감자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자라기보다는 지방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고기도 기름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많은 음식에는 지방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20세기 이후에 가공식품이 발달하면서 지방을 다량 섭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동물성 지방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주목할 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미국 내 모든 가공식품에 포화지방과 함께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을 사 먹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대표적인 한 식품회사는 놀라운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는 미국의 스낵을 바꾸기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모든 자사 브랜드 제품의 트랜스 지방을 제거할 것입니다. 도리토스, 토스티토스 등 모든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산을 빼겠습니다. 핵심인즉 스낵을 튀길 때 트랜스 지방이 없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트랜스 지방을 완전 제거한 스낵을 출시했다. 식품업체들 스스로 트랜스 지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나선 셈이다. 트랜스 지방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는데 특히 튀긴 음식, 감자칩, 가공된 스낵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트랜스 지방을 넣는 이유는 제품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제품을 사 먹는 사람들의 수명은 줄어들게 되고 이게 바로 문제죠. 빵과 과자를 만드는 데 많이 쓰는 쇼트닝,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어 딱딱한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다. 식물성 마가린도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이다. 제품이 딱딱할수록 트랜스 지방의 함량은 더 높다. 인제대학교 식품과학연구팀이 트랜스 지방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들에게 식물성 기름인 옥수수 기름과 트랜스 지방인 마가린, 그리고 동물성 지방인 버터로 만든 먹이를 각각 한 달 동안 먹였다. 그리고 섭취된 각 지방이 쥐들의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